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사랑 자주 찾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은요,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아니면 가슴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네, 우리가 사랑이 시작되는 신체 부위는요, 문화권이나 민족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베트남의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어떤 소수 민족에서는요, 사랑은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막 비틀고 이러면서 그 애무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애무가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 송나라 때 중국 사람들은 사랑은 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모아 사람들은 배꼽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네,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뭐 어쨌든 사랑이 머리에서 시작이 되든 가슴에서 시작이 되든 뭐 발끝, 배꼽 어디에서 시작이 되든지 간에 사랑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현대의학적으로는요. 사랑은 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들은 이 사랑을 참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해야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그리고 별 탈 없이 무병장수하면서 지낼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 나눔일 텐데요. 그 중에 특히 우리 중년들은 밤에 잠자리에서도 하나가 되는 사랑도 자주 나누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60대 이후에 특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한 달에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누는 게 가장 적절한가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야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영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60대 이후에 과연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누는 게 적절할까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성의학서가 바로 소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엔 이런 것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숫자에 9를 곱하기 법칙으로 사랑을 나누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0대는 앞에 숫자가 5지 않습니까? 그 5에다가 9를 곱하라는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5, 9, 45잖아요. 그러니까 4주에 5번은 사랑을 나누어라 그 말인 것 같아요. 적어도 50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랑을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60대는 6, 9, 54. 예. 그러니까 5주에 4번. 그리고 70대는 7, 9, 63이니까 6주에 3번 정도는 사랑을 나눠라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 70대가 되면은요,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사랑을 나누는 게 적절하고 건강에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소녀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예, 뭐 꼭 자주자주는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최고 오래된 그 성의학서인 소녀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2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적절하게 나이에 맞는 사랑 횟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요상시려울이 많침 참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아요? 의무방어라는 거. 최소한 소녀경에 나와 있는 만큼의 의무방어는 서로 사랑을 나누시면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의 체력이나 이런 게 돼서 얼마든지 무한대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것보다는 적절하게 그저 소녀경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숫자만큼 사랑을 나누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케겔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영상에서 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이 케겔 운동을 자주 많이 하시면은요, 찔끔찔끔 혹시 가끔씩 실수하는 그 요실금도 막을 수가 있고요.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누실 때 정말 너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을
가거나 약을 찾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바로 이 케겔 운동인데요. 물론 당연히 그 걷기나 달리기 같은 이 운동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뭐 건강 면에서도 그렇고 잠자리에서도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케겔 운동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오늘 정말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케겔 운동이라는 게 골반저 근육을 운동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저기 그 항문에다가 빨대를 하나 딱 끼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겠습니까? 요게 딱 그 안에서 고정되어 있으려면은 그 항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쫙 조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항문을 그냥 내비둬 느긋하게 그냥 풀어져 버리면 빨대가 쑥 빠져버리잖아요. 요걸 빠지지 않게 항문을 쫙 조여주는 거죠. 그럴 때 빨대로 물도 같이 쭉 빨아들인다는 생각으로요. 쫙 당겨 주십시오. 그러면 골반저근을 요게 막 운동시켜주고 조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그 소중한 그곳에 조금 더 탄력이 생기고 빵빵해질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여성들은 그야말로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이 쫀쫀하다 못해 아주 빡빡해지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불문하고요. 케겔 운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항문에 빨대를 꼽았다고 생각하시고요. 꼽은 것 같은 느낌을 딱 가지시면서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 골반저 근육을 조여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주 수시로 아무 데서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혹은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혹은 양치질을 하시면서 네, 그럴 때마다 케겔 운동, 골반저 근육을 수축 조여주는 운동 자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자리가 달라지는 게 확연히 느껴지실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윤활제나 치료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년 이후에 더 필요한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서로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밀감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친밀감을 더 많이 느낄 때 이때 따뜻한 그 정도 많이 느껴지고요. 사랑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 중년 이후엔 한 사람은 막 욕구가 용수숨 치는데 한쪽에서는 전혀 생각도 없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원하고 싶다고 원치 않는 다른 한쪽에게 어거지로 억지로 사랑을 한번 나누자 그러면서 한번 어찌어찌 거사를 치르고 나면 그 뒤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또 뺨도 한번 부벼보고요. 어깨동무도 나누면서 이렇게 늘 수시로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런 과정이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다정함을 마음으로부터 자꾸 느껴지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찾아오고요. 자연스럽게 저녁에도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라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언제가 좋을지 어떨 때 상대가 편안한지 이러한 것들을 대화를 수시로 나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꼭 밤에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어찌어찌 하기보단 일상에서 늘 친밀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중년들의 잠자리에는 꼭 필요한 필수품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요, 중년 이후에 잠자리를 나누실 때 발기부전 치료제나 윤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도 발기부전이 자꾸 되는 그런 경우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년 이후에 내가 잘 되지도 않는 걸 뭘 약까지 먹어가면서 그 사랑을 나누려고 애를 쓰나 그럭저럭 그냥 지내지 하면서 나이 탓을 하면서 포기하고 지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기에는 우리가 살아갈 날 너무 많고 아직 너무나 젊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지 치료제를 찾아서 그거 드셔가면서 사랑을 나누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죠. 이런 치료제는 그냥 아무 데서나 사갖고 그냥 누가 친구가 권한다고 혹은 뭐 어디서 갔더니 팔더라고 그냥 막 사서 드시면 안 되고요. 꼭 병원에 가서 그 진찰을 받으시면서 적절한 치료제를 받아서
드셔야 됩니다. 병원을 어떻게 가냐라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한 번이 어렵습니다. 한 번만 발걸음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드나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치료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왕성한 뭔가를 느껴지시는 게 한 번이라도 느껴지셨다면 그 다음에는 약을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시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거 요것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도요, 사랑 나누다 보면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또 분비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라고 진짜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활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얼마든지 그거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것으로도 안 되면 병원 가면 다양한 치료요법들이 있으니까 의학적인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료비도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요즘은요, 중년 이후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사랑을 나누면서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셨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만두지, 이제는 뭐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시면서 본인의 건강과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기네 TV 끝까지 함께 해주신 가족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